안녕하세요. 과학기술과 문명 과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이 인공지능 과학기술은 현재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곳이 많으며, 특별히 인공지능 로봇 배달, 또 인공지능 서빙, 인공지능 주문, 또 공항이나 전자 마트들이나 또 큰 식당에서 이미 인공지능 서빙과 주문 그리고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스마트폰과 기지국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과학기술은 미래 과학기술 중에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해서 인공지능 기능은 널리 이용되며 앞으로 인류 문명을 바꿔놓을 획기적인 과학기술입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는 배달이 많아지고 비대면이 많아지며 사람들 간의 접촉이나 사람들 간의 만남이 없어지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의지하는 경향이 많고요. 4차 산업시대에 또한 핵심 과학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공지능 배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서빙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배달에 관한 동영상을 하나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광고 동영상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주문하고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배달되는 내용입니다. 일반 주문 전화는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 약국에서 파스 좀 사올 수 있을까? 네, 지금 주문할게요. 일반 주문 전화는 통화 중이라고 계속 뜨기 때문에 주문은 잘 안 되지만 인공지능에 의해서 접수하고 주문하며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배달되는 이런 시스템은 이제 일상화될 것입니다. 약국에서 약품 배달뿐만 아니라 마트에서 물건 배달 이렇게 들고 가는 데서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배달될 것입니다. 또 빵 주문이라든지 이런 아파트의 상회층에도 배달이 가능합니다. 또 우유나 빵 배달도 가능하고요. 음식 배달도 가능합니다. 또 세탁소에 세탁물 배달, 또 재활용품 배달 등도 인공지능에서 가능하고 신문 배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이 갖다 놓은 것을 관리인이 분배하기도 합니다. 자, 인공지능 배달 관련된 동영상을 봤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배달은 우리의 미래에 비록 광고 동영상이긴 하지만은 현재 실행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이미 인공지능 배달 로봇은 실용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로봇이 집 앞까지 배달 음식을 가져다 주는 일이 일상이 되는 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배달 음식뿐만 아니라 약품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또 세탁물 그리고 재활용품 등이 다 배달이 가능합니다. 미국 내 맥도날드를 비롯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기업이
AI, 즉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해 드라이브 스루가 진화하는 현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국내 요식업 문화에 맞춰서 인공지능 로봇 배달을 녹여내는 모습입니다. 한국 내 배달업계는 앱에다가 AI를 도입하여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배달원의 위치를 GPS로 실시간 확인하는 한편 고객의 주문 내역을 데이터화해서 도착 시간을 분 단위까지 정확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배달업계는 이제 수원 광교 신도시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국내 최초 실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국내 배달업체가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민이나 방문객은 앱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서 접속한 후에 아파트 단지 내 카페나 아파트 단지 내 식당에서 판매하는 메뉴를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주문 접수가 확인이 되면 단지 내에 마련된 대기소에서 잠자고 있던 여러 대의 인공지능 로봇들 중 한 대가 움직입니다. 스스로 식당으로 이동해서 이제 주문이 되어 있는 내용을 점원이 미리 포장해 놓은 그런 음식을 인공지능 로봇에다가 넣으면 그 인공지능 로봇은 시속 약 4km 내지 시속 5km 속도로 고객이 있는 위치에까지 안전하게 배달합니다. 도착하기 100m 전에 문자를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요. 주행 중에 사람이 앞을 가로막으면 비켜주세요 라고 말도 합니다. 또 막으면 다시 비켜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요. 사람이 아니고 무슨 이제 자전거나 이런 거 있으면 자전거도 비켜주세요 하고 말합니다. 한 번 충전해서 주행할 수 있는 시간은 8시간 정도고요. 밤에 주행하기 위해서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배달 로봇이 기존 여러 단계의 데이터 전송 방식이 아닌 스마트폰과 기지국이라는 두 가지 전송망을 이용해서 시스템 기반으로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달기사 수요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기사 수요 부족 문제 해법을 하나는 주문만 인공지능으로 하는 게 있고요. 아예 그냥 배달기사까지 인공지능 로봇이 담당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배달기사 수요 부족 문제가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의해서 주문하는 거, 또 인공지능에 의해서 배차하는 거, 또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아예 그냥 인공지능이 배달까지 하는 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달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지만 배달 인력은 무한정 공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은 갓 투입된 초보 인공지능 기술 인력도 일정 수준 이상 생산성을 내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지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동 최적 동선을 짤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이륜차 운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조작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많은데 인공지능 로봇이나 인공지능 배달은 이제 이런 운행 중에 스마트폰 조작하다가 발생하는 그런 교통사고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없죠, 그런 게. 그리고 인공지능 배차를 활용할 경우에 일반 배차 대비 배달 시간도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주문만 인공지능으로 할 경우에도 주문을 받은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배차를 하거든요. 그 기사들한테. 그렇게 인공지능 배차만 활용하더라도 일반 배차 대비 배달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배달 품질 상승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배달 품질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빨리 배달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배달 착오가 덜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간에서 일반 배달 대비 더 높은 배달비를 얻습니다. 사고 발생 건수도 확연히 줄어들었고요. 어쨌든 인공지능 배달 로봇은 지하 층수부터 아파트의 높은 층수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유롭게 이동도 하고
가장 먼 목적지까지 배달을 완료하기도 합니다. 바퀴에 서스펜션을 적용해서 불규칙한 노면이나 높은 턱을 지날 때도 로봇에 담긴 음식이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배달되지 않더라도 최근 이제 택배 회사들에는 인공지능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주문을 받게 되면 이제 돈을 조금 몇백 원 더 내지만은 어쨌든 그 시스템이 지금 들어와 있죠. 인공지능 배차가 그래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배차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배차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 배정된 호출 가운데서 특정 호출을 라이더가 골라서 수행하는 일반 배차에서 이제 더 지능화돼 가지고 이른바 전투 콜이라고 하는 이런 일반 배차와는 달리 AI 배차, 즉 인공지능 배차는 플랫폼에 적정한 라이더를 선택해서 인공지능의 그 플랫폼이 적정한 라이더를 선택해서 호출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제 훨씬 일반 배차보다는 훨씬 지능적이고 일반 배차보다는 훨씬 실용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배차로 배차 경쟁이 없이 라이더가 배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더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 서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서빙은 아래 그림과 같이 요즘 식당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공지능 그 서빙 기계에다가 점원이 음식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영수증을 놓으면 이 인공지능 이 서빙 기계가 손님한테까지 가고 손님이 이 물건을 내려놓고 위에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 다시 점원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갑니다. 그 주방으로 다시 가죠, 얘가. 그리고 또 음식뿐만 아니라 영수증까지 갖다 줍니다. 이제 관련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빙 로봇에 대한 안내 동영상입니다. 손님이 오면 안내해가지고 테이블까지 안내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주문하면 점원한테 가고 점원이 명령하면 해당 테이블에 서빙을 합니다. 앞에 손님이 있거나 물건이 있으면 서기도 하고 피해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음료수도 있고 국 같은 것도 있는데 쏟아지지 않습니다. 서빙하는 사람이 있지만 서빙하는 사람이 없어도 손님이 꺼내가지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로도 안내를 합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죠, 얘는. 그리고 대기합니다. 충전하고요. 자동 충전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를 넣을 수가 있고요. 영수증 갖다 주고 무거운 기구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물 같은 것도 쏟아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원이 많이 필요 없게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일반화되면 이제 식당 점원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마치 무인 자율자동차가 생기면 기사들이 많이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공지능 서빙 로봇에 대해서 이제 관련 동영상을 봤고요. 인공지능 서빙 로봇이 이제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서빙 로봇은 금방 본 것은 식당에 있는 서빙 로봇이고요.
또 공항에도 이제 안내하는 서빙 로봇이 있죠. 안내 로봇. 그리고 또 관공서에도 안내하는 서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을 맞는 그 백신 로봇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도 서빙 로봇이 있고요. 어쨌든 인공지능 서빙 로봇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인사도 하고 음식 서비도 척척 해냅니다. 감사합니다 하기도 하고요. 호텔 정문에서 고객에게 환영 인사를 하기도 하고 로비에서 드링크를 서빙하는 등 호텔의 마스코트와 같은 역할도 수행합니다. 5G 네트워크를 적용하고 AI를 통한 인공지능을 통한 안면 인식, 또 신체 인식 기술, 그리고 음성 인식 기술을 탑재해서 점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손님들은 로봇이 서빙해주는 그런 음식을 손님들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제조하는 이런 로봇도 있는데요. 이미 산업업체에서 제조 로봇은 자동차 제조하는 로봇이라든지 또는 신발을 제조하는 로봇이라든지 옷을 제조하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래전에 이제 산업혁명 이후부터 조금씩 이제 오토메이션을 일종의 로봇이라고 보면 제조 로봇은 일상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 제조 로봇이라는 건 지금까지 없었는데 음식 제조 로봇, 또 커피를 만드는 로봇 이런 것은 없었는데 커피 제조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 있고요. 이제는 서빙 로봇뿐만 아니라 안내 로봇이 일상화되어 있고 또 커피나 음식을 만드는 로봇도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카페나 식당 또 한강공원 야외 배달도 이제 서빙 로봇이 가능합니다. 안내 로봇은 음식 안내 외에도 전자제품 매장이나 또 은행이라든지 구청 같은 관공서 등에서도 다양하게 쓰여서 로봇과 공존하는 세상을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선 과학기술이 인류의 문명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로봇 서비스 기술은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음식이나 커피 등을 제조하는 그리고 음식이나 커피 등을 제조하고 조리하는 제조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술로 배달하는 서빙 로봇. 금방 우리가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런 서빙 로봇. 그다음에 확장된 주문이 가능한 안내 로봇 등이 있습니다. 커피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 드립 커피를 내려주는 로봇도 있고요. 무인 로봇 카페라든지 그다음에 칵테일까지 제조하는 로봇이 있는 카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들이 주변에 많은데 이제는 무인 로봇 카페도 계속 생기고 칵테일 제조하는 로봇이 있는 카페도 생기고 뭐 지금까지 이제 빨래방 같은 거는 이미 생겼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로봇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서빙하는 직원이 따로 있지만은 로봇이 함께 서빙을 하는 현재 상태인데 점점점 서빙하는 직원도 없어지면서 서빙하는 로봇에 의해서 운영하는 무인 운영하는 카페라든지 무인 운영 이제 식당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빙 로봇은 주문이 없을 때는 지정 장소에서 대기하고 또 충전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직원이 테이블 번호를 입력하면 로봇이 자율주행하면서 장애물을 피해서 고객이 있는 테이블까지 음식을 서빙합니다. 또는 이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달라고 말을 하기도 할 수 있고요. 또 백신 접종 안내 로봇도 있습니다. 이런 서빙 로봇은 입소문을 타고 꾸준히 도입하는 식당들이 늘어났습니다. 매장 효율성이 높아지고 고객들도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입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빙 로봇의 최대 적재 용량이 50kg이어서 종업원들의 노동 강도가 크게 낮춰질
이루어집니다. 도중에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마주치면 스스로 피해가기도 하고 또 말로 피해달라고 하기도 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날렵하고 작은 사이즈도 있고요. 적재량이 많은 모델도 있고 자동 고속 충전이 가능해서 쉴 새 없이 서빙할 수 있는 모델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충전만 계속된다면 지칠 줄 모르는 것이니까 기계니까요. 재료를 넣어주니까 로봇이 프로그램에 입력된 조리법으로 요리를 완성하기도 합니다. 요리를 손님이 있는 테이블로 가져가는 것도 로봇입니다. 손님들은 테이블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해서 주문하고 바로 결제까지 마칩니다. 이것이 바로 재료를 넣어주면 로봇이 조리하고 그 다음에 요리를 손님이 있는 테이블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손님들은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를 가지고 휴대전화로 스캔해 주문하고 바로 결제하고 이것이 이제 점차 영토를 넓히고 있는 미래형 무인식당의 모습입니다. 4차 산업 기술 발전과 코로나19가 가져온 언택트 문화로 인해서 서비스 로봇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을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은 보통 주방에 12명의 조리사가 있어야 되고 20명 이상의 보조 직원이 필요하는데요. 그런데 손님을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식당에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총 근무자가 10명 수준으로 줄이게 됩니다. 또 이제 조리 기능까지 하게 되고 보조 직원 역할까지 다 하게 되면 점점점 확대하면 이제 무인 식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비 절감 외에 사람보다 더 높은 로봇의 생산성도 식당 주인들이 로봇을 도입하는 요인이 됩니다. 최근 서빙 로봇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장과 환자를 격리하는 장소 등이 대표적인데요. 식당에서 요리나 서빙을 로봇이 하게 되면 좀 차가운 느낌은 있지만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줄어드는 등 위생에 도움이 되고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는 경험도 피할 수 있어서 종종 무인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 키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서빙 로봇 임대용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로봇 전용 보험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서빙 로봇 전용으로 종합보험 상품을 상용하는 것이 사례입니다. 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되면서 서비스 분야 로봇 도입이나 로봇 확산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제 임대형 서빙 로봇이 오작동을 한다든지 고장을 일으켜서 매장 내 대물 손해나 대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으로 보장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점점 갖춰지고 있는 거죠. 법적 제도적인 것이 계속 마련되고 보충되고 있습니다. 고장 등으로 로봇을 사용하지 못한 시간만큼 인건비도 따로 산정해주고요. 이런 보험은 임대용 서빙 로봇마다 이렇게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로봇 이용자는 추가 비용을 내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공지능 서빙 로봇은 자율주행 방식으로 음식점, 호텔, 매장 등에서 음식이나 물건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 중에서도 수요가 높지만 기술 발달에 비해서는 현장 도입률이 아직은 높지 않은 편인데요. 앞으로 점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통상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 1명을 고용하려면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근데 서빙 로봇은 도입 비용이 한 달에 50만 원에서 70만 원대거든요. 그리고 서빙 로봇 보험 상품이 늘어나면서 코로나로 매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로봇을 활용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공지능 배달과 인공지능 서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공지능 배달은 이제 일반화되어 있고요. 또 인공지능 서빙도 이제 주변에 식당에 가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배달되는 것, 인공지능에 의해서 서빙되는 것을 우리가 길거리에서, 매장에서, 식당에서, 또 큰 관공서나 은행이나 또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점점점 사람들이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해 가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러한 모든 것은 과학 기술이 우리의 인류 문명을 바꿔가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 시대는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